경제 성장과 수출 여건인 대기업, 이제는 변화된 환경에 맞춰서 새로운 역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창조 경제로 성장의 궤도를 바꿔가면서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내고 중소기업과 상생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더 리더는 국내 대기업을 대표하는 경제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부회장과 함께합니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따른 재계의 입장과 변화 방향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회장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내부 승진해서 부회장 자리에 오른 게 뭐 26년 만에 처음이라고 들었는데요. 소감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사실은 이 재계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요. 또 해야 할 일도 많고, 예. 또 새 정부도 출범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정경련에 오래 있으면서 많은 이슈들을 이미 그렇죠? 많이 알고 있고요. 예. 그래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예. 우리 기업들, 또 국민들, 정부가 원하는 좋은 방향을 많이 제시하고요. 예.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단체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할 생각이고요. 예. 또 내부에 승진했다고 하니까 변화와 개혁에 조금 무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조직을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빠른 시간 안에 뭔가 혁신하기 위한 그런 데는 오히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그런 의지가 읽혀지는데요. 지금 정경련 회장이 허창수 GS그룹 회장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1기하고 연임하셔서 이제 2기 들어오셨는데 지금까지 공과를 뭐 좀 이렇게 짚어주신다면 뭐 조금 내부 문제에서 어려우시겠지만 네. 과가 좀 어려우시겠지만 좀 허심탄회하게 한번 짚어주시죠. 네. 예. 우선 그 허창수 회장 1기 때는 그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가지고 세계 경제가 어려운 그 와중에서 취임을 하셨고 예. 그래서 그런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노력을 많이 했다. 예. 이렇게 자평하고 싶고요. 예. 그 과정에서 또 소외된 계층이 굉장히 사회적인 불만으로 등장해서 예. 또 양극화가 이슈가 되면서 경제 민주화 이슈가 또 우리 사회에 큰 화두로 등장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이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많이 받게 됐고 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고민하는 그러한 일기였습니다. 예. 지금 2기는 이제 그런 고민이 구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안도 제시하고 또 국민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예. 모든 국민들이 잘 사고 행복해지고 예. 또 그렇게 해서 나라가 잘 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될 그러한 시기가 도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뭐 이제 대기업 대표 단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팎의 시선이 좀 엇갈리고 이제 여러 다양한 시선들이 존재하는데 뭐 한쪽에서는 너무 또 대기업 이익만 대변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다른 안쪽을 보면 뭐 밖으로 잘 대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중간선에 서 계신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저는 그 대기업도 예. 우리 국민의 일부이고요. 예. 또 우리 수출의 한 70%를 담당하고 있고 또 경제를 이끌어가는 리더이기 때문에 예. 그런 대기업 또는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다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나 또 중소기업 이해관계자에게 피해를 끼쳐서 예. 예. 기업의 이익만 대변해서는 곤란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구하는 바는 기업의 이익이 곧 국가와 국민의 이익이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대변하고자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기업이 잘 되면 곧 국민들 잘 된다는 그런 쪽으로 갈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과거에도 그렇게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보시기에 아직 그 눈높이에 많이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앞으로도 더 이게 실감나게 또 체감하게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볼 작정입니다. 지금 이제 원칙적인 말씀 해주셨는데 지금 뭐 정경련에 요구되는 그 큰 목소리는 약간 국민으로부터 신뢰, 사랑을 받는 경제단체가 돼달라. 그 방향 설정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조금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시면. 우리 국민들한테 지금 물어보면요 가장 그 필요한 게 뭐냐? 예. 그러면 일자리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것도 물론 정경련이 해야 되겠지만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일자리에 저는 초점을 맞춰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지금 과거 방식과처럼 말이죠. 예컨대 뭐 적합업종 제도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이런 일자리 나누기라든가 이런 거는 결국은 파일을 나누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는 파일을 나누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새로운 파일을 만드는데 주력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창조 경제라고 이제 예. 부르고 있고 예. 또 새 정부도 그것을 이제 핵심 과제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예. 창조경제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이미 발표를 했고요. 그 발표가 된 거죠. 네,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떤 활동을 해나가실 생각이신가요? 또 어떤 결과물을 예상을 하시는지. 네, 그래서
그 기존에 있는 것을 자꾸 해봐야 국민들에게는 그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잠시 잊어지는 정도 차원이기 때문에 창조경제를 통해 가지고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사업을 하려 합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게 무엇을 할 것이냐? 지금 우리 사회는 지금 우리나라의 10대 산업의 1등 기업들의 평균 연령이 54세입니다. 창업한 지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출산 고령화라는 얘기죠. 새로운 산업과 기업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산업과 기업이 나와서 우리 산업에 새살이 돋아난다면 거기서부터 생기는 일자리는 괜찮은 일자리일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일자리일 것이기 때문에 이 국민 경제 전체에 도움이 될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산업과 기업을 우리 경제에 소개하고 어떤 게 그런 있을 수 있을까요? 새로운 산업이라는 게? 며칠 전에 청와대 회의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미국이나 일본에는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는 없는 거. 예를 들어서 미국에 직업이 3만 개가 있는데 우리나라엔 직업이 한 14,000개밖에 없어요. 일본에도 직업이 한 2만 개 정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왜 우리나라는 그런 직업이 없을까? 경제 사정 때문에 없을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발굴하지 못한 직업이 있을 수 있고요. 못한 산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청자들의 예를 하나 들자고 치면은 예를 들어서 스위스 같은 데를 가면 우리 스위스에 관광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궤도 열차를 타고 아름다운 산악 지형을 갖다 여행하면서 관광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70%가 산입니다. 근데 산을 이용한 비즈니스가 없어요. 케이블카라든가 또 궤도열차라든가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산, 뭐 백두대간이라든가 지리산 종주라든가 이런 것도 하나의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외국에서는 이미 성숙돼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발달하지 못한 마치 50년 전에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산업이 황무지였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 눈앞에는 황무지 같은 산업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블루오션을 개발하고 사업화시키는 쪽에 한번 역량을 모아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54세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고령화에 따라서 이제 그 정년 연장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 정경련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지? 네, 지금 우리 산업에 어떤 새로운 산업과 직업이 안 생기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꾸 일자리를 나누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년을 연장하면 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문제 생겨요. 어차피 제로섬 게임이니까. 그렇습니다. 노인 일자리를 만들다 보면 청년 일자리가 줄게 되고 여성 일자리를 만들게 되면 남성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정년 연장의 문제도 그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정년 연장을 하는 것도 물론 일부 기업에서는 뭐 사회적 책임상 해야 되겠지만 이왕이면 좋은 산업과 사업 기회를 만들어서 자꾸 사람을 필요로 하게 만들면 정년은 자연스럽게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미 우리나라 이 기업에 있는 이 근로자들은 그 50대 뭐 중반 60대 가까이 돼도 충분히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자리가 없어서 퇴직하지 능력이 없어서 그만둔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정년 연장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돼서 오히려 인력이 부족해서 외국으로부터 인력을 수입할 정도로 그렇게 사업을 번창하게 만드는 것이 정년 연장에 대해서 더 좋은 솔루션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유의 이제 새로운 산업이 이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실제 실행 단계라고 하려면 이제 그 재계 내에서 깊숙한 공감대도 필요하겠고 또 뭐 예를 들어 좀 산악 문제 그런 말씀을 하더라도 이제 환경 문제라든가 여러 정부가 또 규제를 풀어줘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 저랑 전체적인 실행을 위한 이제 패러다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지금 청정제 뭐 특별위원회죠? 이제 그런 것까지 다 구상을 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이디어만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우선 국민들과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고 방금 말씀하신 환경 문제, 또 국토 이용 계획에 관한 각종 규제, 토지 이용 문제들. 또 뭐 수도권 같은 경우 수도권 정비 계획 등등 우리가 갖고 있는 제도적 환경 틀 안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조화해서 실제로 우리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이상적인 아이디어만 제시할 것이 아니고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고. 그래서 제일 필요한 게 국민적 합의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저희들은 그러한 것에 대한 많은 이해를 요청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지금 뭐 정경련 발전위원회도 지금 구성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건 어떤 무엇을 목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요? 정경련이 아무래도 이제 대기업의 모임이다 보니까 정경련에 대해서 인식이 그렇게 뭐 우호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정경련에 대해서 인식 안 좋으면 결국 기업에 대한 인식도 안 좋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단체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사랑받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발전 방안을 모아보려고 그러고요. 저희들만 가지고는 좀 아무래도 국민적인 합의가 어려울 테니 기업을 뭐 보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의 계층 사람들을 다 모아서 위원회를 만들어 볼 계획이고요. 거기서 나온 결과는 뭐 앞으로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아마 저희들의 사업 방향을 특정 집단이 아니고 국민 경제 전체를 대변할 집단으로 가는 쪽으로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각종 정책도 소위 띵크탱크라고 가가지고 우리 경제를 선도해 나가고 뭔가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그래서 뭔가 이슈에 자꾸 그 발목을 잡고 부정적인 걸 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긍정적이고 선도적인 그런 것을 하는 것으로 만들어내는 조직 개편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여러 가지 지배구조 개편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정말 성역 없이 한번 논의해봐서 국민들이 공감하는 방향을 한번 제시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지금 한국경제연구원이 정경련 부설로 지금 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되게 보고서가 나오면 아 여기니까 또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뭐 네. 이런 식의 이제 인식보다는 아 정말 질 높은 얘기를 한다. 뭐 이런 식의 좀 변화가 띵크탱크로서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좋은 보고서를 아무리 만들어내도 이 믿어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 또 여기구나. 뭐 이렇게 예,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거니까 당연히 그렇겠지. 예. 이게 아니고 아 이런 얘기 했으니까 한번 들어보자.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신뢰받는 조직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띵크탱크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뭐 특정 연구소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은 이제 삼성경제연구소 그러면 좀 성공 사례 같아요. 이 삼성 거지만 이게 보고서 나오는 거 아, 볼만하다 이런 평가들을 받으니까.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특정 기업에 소속된 연구소라든가 아니면 무슨 외국의 무슨 뭐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 보고서는 신뢰를 받는데 왜 우리는 신뢰받지 못할까? 그거 굉장히 회의가 들어요. 그래서 적어도 외국에 있는 기관에 못지않은 그런 정도의 공신력을 가진 조직은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이제 경제민주화 이슈 뭐 이거 안 짚고 넘어갈 수 없는데 제게로서는 사실 뭐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슈죠. 근데 또 사회적 또 화두고 또 공감대가 상당히 형성된 이슈이기 때문에 그 입장 어떠신지요? 뭐 총론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민주화의 내용이 뭐냐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국민들이 조금 다양하니까요. 네, 다양하게 생각하시는데 우리나라 헌법이 이미 딱 정의가 돼 있어요. 균형 성장이고요. 적정 분배고요. 앞부분에 돼 있죠. 그렇죠. 각종 시장 지배력의 남용이라든가 경제 주체 간의 조화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뜻이 좋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제민주화 정신은 각종 법률에 이미 다 반영이 돼 있고 이미 사실 국민적 공감대 형성된 이 얘기입니다. 다만 그 선거 과정에서 이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그러한 차원을 조금 벗어나서 재벌개혁 중심으로 많이 이제 치우쳐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재벌개혁 중에서도 개혁을 해야 될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우리나라를 그래도 이끌어가는 것들이 이제 대기업들인데 그들의 발목을 잡아서 혹시 경제 주름살을 끼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경제민주화는 그런 네 가지 정신을 달성하는데 잘 나가는 사람을 끌어내리기보다도 어려운 사람들을 끌어올려서 경제민주화를 달성하는 건 더 좋지 않겠냐.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어려운 사람들을 끌어올릴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기업들이 국민들로부터 뭐 비난을 받는 거는 좀 고치고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다 한꺼번에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관련해서 이제 자주 나오는 이슈가 뭐 핵심적 이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뭐 동반성장 여러 뭐 단어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뭐 총론은 워낙 많이 얘기가 됐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여쭙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기업의 특히 상장 기업의 입장이라든가 이제 그 오너에서 고용된 CEO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뭐 경제학이나 이런 데 배운 대로 이제 비용 최소화를 해야 또 이익이 최대화 되는 거니까 사실은 이제 구매하는 과정에서부터 이게 사실은 그 구매하는 부서 따로 있고 매출 이익 담당은 따로 있다 보니까 국내부서야 사실 제일 싸게 구매하는 게 어쨌든 최대 목표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오너가 보는 약간의 편법이라든가 무리한 수가 동원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전반적인 과정에 변화가 생기려면 공생 정신이 하려면 사실은 기업 최고 책임자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최악의 경우는 이익을 조금 희생하더라도 그 중소기업을 좀 더 줘야 되는 뭐 그런 구조 뭐 이런 시스템적 개혁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대기업이 다소 좀 부담을 줘서 중소기업을 지원해주자. 경제 논리로 보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생각해 볼 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머릿속에 지금 그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문제만이 아니고 그 제품을 최종 소비하는 소비자 문제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것이 좋지만 자칫 잘못하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요.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은 지금 평판 TV다 그러면은 뭐 자고 나면 값이 떨어지고 막 2, 3년 지나면 반값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소비자에게 상당히 좋은 그 혜택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고통 분담을 해서 소비자 이익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둘 사이의 관계도 있지만 소비자도 같이 아울러서 봐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보다 조금 다른 각도로 봤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중소기업이 어쨌든 간에 대기업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그 이 대기업이 좀 중소기업에 대해 시혜적 입장에서 끌고 가는 거는 부분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회적 대타협을 좀 선도해 가실 생각은 없으신지? 지금 이슈가 굉장히 많이 얽혀 있어요. 예. 그럼 한두 가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사실은 그게 뜻은 참 좋은데 어렵죠. 사회적 대타협을 할 주체들의 예. 대중소기업이라면 중소기업과 대기업, 예. 중소기업 내에서도 아마 대타협이 어려울 거예요. 예. 그러면 하물며 중소기업 대기업 간의 대타협이 쉽겠냐. 중소기업도 복잡하죠. 1차, 노사 2차, 3차 간에. 가면 2차가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예. 노사 간에도 예. 근로자끼리 또 사연자끼리도 어렵고 그래서 대타협이라는 건 굉장히 좋은데 다른 나라에서 일부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만 우리도 하고 싶어요 사실은. 예.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고요. 그런 대타협을 하려면 그 양자 간에만 대타협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조금 정부가 좀 제3자로서 중재를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예. 약간의 주도권을 좀 발휘해 줘야 된다고 과거의 생각해요. 노사정 대타협처럼. 네.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대타협이 되면 다소 이익을 보는 집단이 있고 손해를 보는 집단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것을 서로 갖다 양보를 해줘야 됩니다. 참아줘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이익을 보는 집단은 다 환영하고 예.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반대하면 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건 정말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쉽진 않지만 한번 해봐야 될 예. 말만 할 것이 아니고 한 번은 그렇죠. 시도해봐야 될 과제로 생각합니다. 그 지금 또 이제 뭐 경제 민주화 관련된 거지만 이제 양극화 문제 말씀하신 대로 핵심은 이제 뭐 워낙 급하신 분들한테는 이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복지가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일자리 만들어내면 상당 부분 해결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부도 사실은 박근혜 정부도 성장률을 정해보는 고용률을 이제 70%로 하겠다는 목표치를 정했는데 네. 지금 사실 뭐 대기업 협조가 무엇보다도 필요한데 이 투자, 네. 고용률 지금 사실 일부 대기업들은 아직 밝히지 않은 데들도 있는데 네. 지금 어떤 보관을 가지고 계신지? 사실은 우리 경제의 3대 축인 가계, 기업, 정부에서요. 예. 정부는 여러 가지 재정 문제로 한계가 있고요. 가계도 이제 가계부채라든가 이런 게 한계가 예. 있는데 그나마 기업이 좀 건강해요. 예, 그래서 우리 경제를 살리는 중심 축이 기업이 돼야 된다. 예, 그 이견이 없고요. 예, 특히 기업이 이제 투자를 통해 가지고 경제를 이끌어 가야 됩니다. 예, 근데 기업도 나름대로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예, 세계 경제가 여전히 어렵고 또 내수 침체 상태에 있고요. 정책적 불안정성도 있고 예, 또 경제 민주화 등등을 포함해 가지고 기업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도 좀 따갑고 예, 그래서 이 투자가 만만치 않게 이렇게 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어려울수록 기업이 투자를 늘리는 것은 일종의 사회적 책임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래서 기업이 투자를 늘려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정책은 기업이 좀 마음 놓고 투자하고 신나게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예요. 예. 그 환경은 어떤 수준이 돼야 되냐면은 우리 기업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고용하고 있는 그 고용 인원이 400만 명입니다. 저 해외 고용. 해외 고용이요. 예, 그럼 그중에 10%만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으면 40만의 새로운 일자리 생기는 거 아닙니까? 다른 나라의 기업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불리하지 않도록 예, 뭐 아주 유리하지 않더라도 예, 최소한 엄청나게 불리하지 않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예, 또 필요하면 외국에 나갔던 기업이 다시 유턴에 돌아올 수 있도록 예, 해주고 예. 실제로 미국에서는 지금 기업들이 일부 유턴에 들어오고 지금 있어요. 뭐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멕시코 차이나에서 들어오니까 오바마가 그걸 아주 뭐 극찬을 하고 뭐 이런 일이 그렇습니다. 벌어지고 있는데 그 좀 돌아올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글쎄요. 그래서 예. 오바마 정부 같은 거는 방금 예. 말씀하셨지만 예. 돌아오는 기업에 대해서 20% 세액 공제도 해주고 지금 뭐 있고요. 리쇼링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 예, 친구들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환경을 잘 조성해줘서 예, 야 이런 환경이라면 빨리 투자해야 되겠다. 예. 이렇게 기업이 이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예, 우리 국민들도요. 예, 기업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마음에 안 드시는 것도 있겠죠. 예, 근데 투자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고 환영해 주면 기업들이 기업가 정신이 좀 살아나가지고 예, 야 우리 국민들이 투자하는 데서 이렇게 반갑게 환영하는구나 예, 이런 사회적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예. 뭘 투자해 좀 환영해 주는 분위기 예. 그런 거를 만들어 주시면 그 삼각축에서 기업이 앞서 나가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기업 아무래도 대표 선수다 보니까 네. 항상 공부 잘하는 선수 여러 가지 요구라든가 비판이 쏟아지기 마련인데 네, 뭐 정부도 그렇고 뭐 국민도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네, 역으로 네. 지금 뭐 일부는 하셨습니다만은 네. 새 정부를 상대로 재계가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 요구 뭐 좀 네. 정리해서 좀 얘기해 주시죠. 지금 우리나라 이 정부가 지금까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고 많이 노력은 했습니다만 실제로 굉장히 미흡한 점이 많아요. 예,
특히 규제 같은 경우는 아직도 저희가 생각해 우리나라는 뭐 규제 강국이라 생각합니다. 예. 규제가 굉장히 많아요. 관이 세죠. 예, 그래서 지난 5년간 전봇대를 뽑는다고 했는데 뽑은 전봇대보다 새로 박은 전봇대가 더 많아요, 사실은. 예. 그래서 정말 규제 완화를 해가지고 새로운 환경을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예. 더욱 중요한 건 뭐냐면은 뭐 노동정책, 조세정책, 금융정책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기업들이 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투자 프로젝트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프로젝트 베이스로 정부가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예. 어떤 상황이면은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뭐 투자가 되겠지. 그런 투자를 기다리는 저는 그걸 일종의 천수답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하늘에서 투자가 떨어지길 기다리는 그게 아니고 관계 농업형으로 필요한 것에 물기를 대서 예. 그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주는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투자한다 할 때는요 대부분 다 그 투자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풀어줍니다. 원스톱 서비스를 많이 받으시죠. 그렇죠. 원스톱 서비스를 해주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예. 환경이 좋아도 실제로 투자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관계 농업형으로 투자 베이스로 정부가 조금 지원 정책을 해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물론 그 과정에서 특혜가 발생한다든가 불법이 발생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정부가 조금 그 지원 정책 프로젝트 베이스로 예. 좀 많은 그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앞부분에서 잠깐 언급은 했습니다만은 이제 어쨌든 지금 저희가 한 1, 20년 지나고 보면 지금 굉장히 자본주의 한 챕터가 딱 바뀌는 아주 중요한 시기인 네. 것 같습니다.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개별 기업의 비용 최소화보다는 이제 사회적 코스트까지 고려하는 네. 이제 그런 책임까지도 본업에서 다 네. 반영해야 되는 이제 그런 사회로 변하고 있는데 그런 시대적 정신을 어떻게 이제 정경영 운영이라든가 또 네. 회원사들로 하는데 반영해 나가실 계획이신지요? 요새처럼 아마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그 많이 강조하는 때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시대 정신이 돼버렸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은 기업이 조금 양보해서 사회를 해서 좋은 일 하자 차원 정도가 아니고요. 예. 선진국으로 가면 사회적 책임이 곧 본업이 돼버려요. 기업이 이익이 돼서 예, 예. 그것을 하는 것이 오히려 기업 자체도 좋아지는 예.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기업들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그렇게 인식을 해가지고 나간다면 국민들도 좋고요. 예. 기업도 좋고. 그래서 이거는 고통 분담의 차원의 사회적 책임이 아니고 예. 오히려 기업에 더 도움이 되는 사회적 책임할 일도 굉장히 예.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예. 그런 걸 찾아가지고 좀 잘 발굴하면 뭐 그 굳이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아마 사회적 책임이 자발적으로 발생할 것 같아요. 본업을 보고 존경받을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시대가 되어야 될 것 예,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 논리하고 정치 논리하고 사회 논리가 같이 가야지 예. 이게 따로 가가지고 곤란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정경련 부회장으로서 이 방송 보고 계실 재계에 네, 대해서 뭐 다음 말씀이 계시다면 네. 한 말씀해 주시죠. 사회가 어려울수록요 합심 단합을 해야 됩니다. 예. 합심 단합을 하기 위해서는 그 각계각층 합심 단합하기 위해서는 그 각계 내에서 합심 단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정경련 부회장으로서 우리 국민과 또 정부와 이렇게 이제 좋은 결과를 맺기 위해서는 재계 내에서도 소위 말하는 컨센서스가 예. 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뭐든지 서로 이제 그 의견을 모으다 보면 조금씩 양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도 그 이 조그만 양보를 하게 되면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업계 내의 컨센서스가 좀 빨리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예. 그걸 바탕으로 국민과 정부랑 그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합심 단합이 중요하고 기업 내의 합심 단합은 더더욱이나 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기업은 소비자는 물론 이제 국민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국민들의 이제 존경과 사랑을 받고 성장해야 되는 그런 시대로 이제 접어들고 있는데요. 네. 그 방송을 보고 계실 시청자 여러분께 이제 재계를 대표하는 한 분으로서 네.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우리 기업들이 그동안 경제를 이만큼 끌고 왔고 또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한 데는 분명히 잘한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께서 아낌없는 성원과 박수를 보내주시고 그러다가 좀 잘못하면 좀 질책해 주시면 기업들도 아마 즐거운 마음으로 기업할 수 있지 않겠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봐서 하여튼 좀 기업을 사랑하는 또 신뢰하는 그런 문화를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우리 국민들께도 그런 따뜻한 마음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밉등급등 대기업은 우리 경제의 성장을 지탱해온 경제의 대표 선수입니다. 앞으로 대기업이 국민과 사회 사랑과 신뢰를 받는 대표 선수로 변신해서 더욱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해봅니다. 바쁘신데 나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신 부회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